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때는 어디서 살아도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이 내 몸에 맞는 곳인가 자꾸 생각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무겁고, 창문을 열어도 숨이 답답하게 느껴지며, 밖에 나갈 생각부터 피곤해질 때가 점점 늘어납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운은 없고 하루하루가 점점 짧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쉽게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원래 노후에는 아픈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후의 건강과 수명이 정말 나이 하나로만 결정되는 걸까요? 실제로 오래 사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약을 많이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후가 되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됩니다. 생활이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몸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어디에서 아침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그 리듬이 쌓여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옮기고 나서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운동 하나보다 환경 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걷게 만드는 동네인지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는 곳인지에 따라 몸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노후의 집을 고를 때 젊을 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교통이 편한지, 상권이 큰지, 집값이 오를지부터 따집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기준이 오히려 몸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어떤 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에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가장 먼저 살아야 할 곳은 걸어서 일상이 이어지는 동네입니다. 이 말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몸이 움직이게 되는 환경을 말합니다. 젊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운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그 마음 자체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가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 문을 나서면 바로 차부터 타야 하는 환경에서는 오늘은 쉬어도 된다는 생각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이 생각이 쌓이면 하루 이틀은 금방 지나가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몸은 그 시간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쓰이지 않은 다리는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눈에 띄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걸어서 생활이 가능한 동네에 살면 몸은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걸어야 하고 은행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움직임은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움직임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유지해 줍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분은 큰 도로 옆 아파트에서 살 때 하루에 1000보도 걷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과 마트는 가까웠지만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다리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자녀의 권유로
조금 작은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집 앞에 시장이 있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골목이 있었습니다. 이사 후 달라진 것은 운동 계획이 아니라 하루의 동선이었습니다. 아침에 빵을 사러 나가고 점심에 반찬이 부족해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나가다 보니 어느새 걷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덜 무겁고 밤에 잠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운동 부족 그 자체보다 몸을 움직일 이유가 생활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사라지면 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동네는 단순히 편한 곳이 아니라 몸을 살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이 계속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병원이 가까운지를 따지지만 실제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병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은 아플 때는 편리하지만 몸이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는 환경은 아니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집 근처에 병원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아플 가능성이 높은 생활 구조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차로 이동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동네에 오래 살수록 움직임은 점점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병원에 갈 일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반대로 걸어서 생활이 가능한 동네에 살면 병원에 갈 일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자주 쓰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근육과 관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다리가 건강의 기준이 됩니다. 다리가 버티면 생활이 유지되고 다리가 무너지면 생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동네에서 내가 매일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타야만 외출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걷는 행위가 점점 특별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집 문을 나서면 바로 골목이 이어지고 목적지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구조에서는 걷는 행위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이 차이는 몇 달 만에 몸으로 드러나고 몇 년이 지나면 수명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는 동네에는 반드시 쉬어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벤치 하나, 나무 그늘 하나,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길 하나가 노후의 몸에는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더 멀리 나가게 되고 더 자주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쉬어갈 곳이 없다고 느끼면 처음부터 나갈 생각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좋은 동네는 빠른 곳이 아니라 느린 곳입니다. 차가 우선인 곳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 곳입니다. 이런 동네에서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고 속도가 느려지며 자연스럽게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낮아지고 만약 넘어지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노후의 한 번의 낙상이 얼마나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지는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에서 걷기 환경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에 가깝습니다. 또한 걸어서 생활하는 동네에서는 얼굴이 익은 사람이 생기기 쉽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면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인식하게 되고 이 작은 인식이 안전망이 됩니다. 오늘 보이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한 번쯤 떠올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처럼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동네는 근육을 지켜주고 균형을 지켜주며 사람과의 연결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그래서 노후에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집안의 구조보다 집 밖의 환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좋은 집은 언제든 고칠 수 있지만 좋은 동네는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은 사람의 숨소리와 생활 기척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조용한 곳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고요한 환경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빠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창밖 풍경도 거의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사람의 감각이 점점 둔해집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움직임도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생각도 함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노후에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보면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오래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마주칠 일이 없고 인사를 나눌 기회도 없으며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반복됩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지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잠의 질도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반대로 적당한 생활 소음이 있는 동네에 사는 분들은 몸의 리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시장이 열리는 소리, 이웃이 오가는 발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같은 일상의 자극이 몸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이 자극들은 귀찮은 소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한 80 가까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분은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도 마주칠 사람이 없고 인사를 나눌 곳도 없으니 점점 외출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작은 생활권이 형성된 동네로 옮긴 뒤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얼굴이 생기고 간단한 인사라도 오가니 하루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노후라고 해서 이 원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기척은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깊은 관계일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을 알고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의 연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런 연결은 몸에 긴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립을 막아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활 기척이 있는 동네에 살면 자연스럽게 외출 빈도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밖에 나가면 누군가를 마주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면 사람은 덜 망설이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활동량을 바꾸고 그 활동량이 건강을 바꿉니다. 노후에 좋은 동네란 완벽하게 조용한 곳이 아니라 적당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곳에서 몸은 덜 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명확합니다. 혼자 있어도 고립되지 않는 곳, 사람의 기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 노후의 몸을 살려줍니다. 노후에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세 번째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곳은 자연을 억지로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자연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이나 바다를 한 번씩 다녀오는 것과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늘과 나무를 보는 것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노후에는 특별한 여행보다 반복되는 풍경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라도 보이는지, 저녁 무렵 해가 지는 방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몸의 리듬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수면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지는 생활 환경입니다. 집 안에만 오래 머물고 인공 조명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면 몸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잠드는 시간은 늦어지고 자주 깨게 되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자연광을 자주 접하는 환경에 사는 분들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수면 리듬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한 70대 후반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분은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며 텔레비전을 보는 생활을 오래 지속했습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에 여러 번 깨며 낮에는 계속 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과 하천 산책로가 있는 동네로 옮기게 되었고 아침마다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래 걷지 않아도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밤에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것은 몸을 쉬게 하는 동시에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무와 하늘, 물과 흙 같은 자연 요소는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줍니다. 노후의 가장 해로운 상태 중 하나가 이유 없는 불안과 초조함인데 자연은 이 감정을 가장 부드럽게 낮춰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연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움직임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실내에서 걷는 것과 야외에서 걷는 것은 몸이 받아들이는 자극이 다릅니다. 야외에서는 시선이 멀어지고 균형 감각이 더 많이 쓰이며 호흡도 깊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폐 기능과 심폐지구력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노후에 좋은 곳은 대단한 자연 속이 아니라 일상과 자연이 연결된 공간입니다. 집에서 몇 분만 걸으면 나무를 볼 수 있고 하늘이 트여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자연이 가까우면 외출의 이유도 늘어납니다. 날씨가 어떤지 확인하려 나가게 되고 계절 변화를 느끼기 위해 한 바퀴 돌게 됩니다. 이 작은 외출이 하루를 나누고 하루가 정리되면서 몸도 함께 정리됩니다. 또한 자연이 있는 환경에서는 마음의 회복 속도도 달라집니다. 몸이 조금 아프거나 기운이 없을 때도 창밖 풍경 하나로 마음이 먼저 안정되면 회복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세 번째 조건은 멀리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이 아니라 매일 마주칠 수 있는 자연이 있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걷는 동네 사람의 기척이 있는 환경, 그리고 자연이 일상에 스며든 공간.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노후의 삶은 비로소 건강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공간 조건을 다시 떠올려 보면 모두 아주 특별하거나 거창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곳, 사람의 기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 그리고 자연을 매일 마주할 수 있는 곳. 이 세 가지는 모두 몸을 억지로 관리하지 않아도
건강을 지켜주는 환경입니다. 노후의 건강은 노력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지로 버티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환경이 대신 몸을 돌봐주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환경을 견뎌냈지만 노후에는 환경이 몸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몸은 쉽게 지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를 이야기할 때 집의 크기나 가격부터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집 안보다 집 밖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무엇을 매일 보게 되는지가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집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한 번쯤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환경이었는지 말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다치는 것입니다. 생활이 다치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생각이 줄며 생각이 줄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반대로 생활이 열려있는 환경에서는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리듬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사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곳이 내 몸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다치게 만들고 있는지는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는 더 잘 살기 위한 시기가 아니라 덜 무너지기 위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편리함보다 지속 가능함을, 조용함보다 연결감을, 화려함보다 안정감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언젠가 주거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작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곳, 내 하루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오래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곳을 떠올리게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삶에 가까워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가볍고 숨쉬기 편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